조일화는 수원의 최창식과 칠성파 이강환, 그리고 전라도의 박종석과 같은 거물 주먹들이 야쿠자 가네야마 오사부로와 의형제 결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경실색하였다. 거기다가 조일화는 사실 유지광이 보낸 급전을 받고 국리 끝에 올라온 터였다. 유지광은 야쿠자의 주선으로 아시아 5개국의 주먹계 대부들이 일본에서 모였던 것을 큰 자랑거리인 양만면의 웃음을 띠며 서울에 나타났다. 일본에서 돌아온 유지광은 돌아온 지 열흘 남짓해서 무슨 일인지 전국에 내로라 하는 주먹계의 대부들을 하얏트 호텔로 긴급하게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유지광이 그들을 소집한 명분은 주먹계의 대부들이 모여 국내 협객 사회의 진정한 총본산인 우익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첫 모임이라는 것이었다. 조일화는 유지광의 연락을 받고 몹시 떨떠름했다. 일단 유지광이 어찌되었든 주먹계에서 선배 대접을 해주어야 할 인물이었기에 조일화는 참석하기로 했다. 조일화는 유지광으로부터 일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직접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톡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온 조일화는 이런 모임의 내막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오따 정종원을 먼저 만났다. 이정재 사후 동대문 후계자는 유지광의 세력과 정종원의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하지만 이 둘이 가는 길은 철저히 달랐다. 유지광은 일본 야쿠자와 의형제를 맺고 일본의 자금과 세력을 국내에 끌어오려 했고, 정종원은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다. 정종원에게 일본은 기회만 생기면 대한의 정기를 빼먹는 나라였다. 조일화는 하얏트 커피숍에 마주 앉은 오따 정종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종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끄떡할 일이 아니네. 생각해보게. 야쿠자와 결탁해서 외놈들의 돈을 받아먹어야 되겠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조일환과 정종원은 알고 있었다. 야쿠자라는 집단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아 합법적 체제를 가장해 영향력을 넓히고 기회를 틈타 빼먹을 것을 빼먹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조일환이 모임 장소인 하얏트 호텔에 일식부로 들어서자 이미 거의가 모여 있었다. 협객계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교두보로 삼되 전국을 활동 무대로 삼아 정력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하는 최고 보스들을 전국구라고 불렀다. 이 자리에 당대의 전국구들이 모두 모인 것이다. 거침없는 독설가이며 대의 명분에 물러서지 않는 오따 정종원, 신상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조일환의 대선배 신상현, 김두한 의원의 친구이자 역시 조일환의 대선배인 종로꼬마, 호남 주먹의 뿌리이자 산실인 오태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칠성파의 이강환, 국제 PJ파의 여윤환, 수원을 거점으로 경기 일대에서 어느덧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최창식, 그리고 그들을 초청한 장본인 유지광 등등 10여 명의 전국구들과 전국의 실력자들 모두가 참석해 있었다. 조일환이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들 하나같이 그를 반겼다. 어이구, 이게 누구요? 조일환 회장, 반갑소. 안녕들 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잠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일상적인 대화가 끝나자 드디어 유지광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선배 후배 친구들이 모여주어서 감사합니다. 뭐라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여러 동지들을 모아달라고 연락을 했던 것은 처음 연락할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 주먹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보스를 선출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임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 여러 동지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유지광이 자리에 앉았다. 유지광이 이들을 불러 모은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야쿠자들은 유지광에게 우선 그의 이름으로 무인단체를 하나 결성하고 그 단체의 보스로서 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유지광은 그쪽 세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단체를 만들거나 이끌고 가지 않았다. 그쪽에서는 한국 조직폭력계의 명실상부한 보스의 자격을 요구한 셈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협상을 벌여 자신의 단체를 만들고 보스가 되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 이정재 사후 동대문이 세력을 흡수한 오따 정종원이 좌중을 한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한마디 하겠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여기 지광이 형님께서 모여달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습니다만 우선 이 단체가 어떻게 결성되고
누가 이 단체를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원의 말에 좌중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들 정종원을 주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종원이 유지광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지광이 형님께서 일본 방문을 하셨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먼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일본 야쿠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지원 아래 단체를 결성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흑막이 게재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유지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치밀어 오르는 화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오따,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흑막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흑막 운운하는 거냐? 정종원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그래요? 정말이십니까? 그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유지광 형님께서는 그동안 동지들과 무관한 듯 사시다가 왜 갑자기 이런 단체를 만들자고 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유지광이 미처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릴 때 정종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또 한 가지 형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형님께서 결성되는 단체의 보스를 맡으시려는 듯 들리는데 여기에는 형님보다 경륜이 많고 연배 또한 높으신 형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주먹계를 이끌어갈 단체가 될 것이라면 그 단체의 지도자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종원의 날카로운 힐난의 유지광은 진땀을 흘리며 쩔쩔맸다. 정종원이 유지광을 노려보는 눈초리는 이미 속셈을 다 간파한 듯 매서웠다. 정종원의 입에서 어떤 더 독한 말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조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정종원을 제지했다. 오따 형님, 잠시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여러 선배님들과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원이 조일환의 제지에 할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유지광은 겨우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몇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까닭이 뭡니까? 지광이 형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주먹계를 이끌어갈 명실상부한 단체를 결성하자는 것이라면 그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두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충성을 바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 조직에 충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들 자신들이 보스가 되어 대장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조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야 힘이 없어 그저 말석이나 하나 차지할까 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아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정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일환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버리고는 자리를 떴다. 오따 정종원은 얼른 조일환의 뒤를 따라 로비로 나섰고 그 뒤에 유지광도 따라 나왔다. 조일환이 로비로 나서자 오따 정종원이 씩씩거리며 독설을 내뱉었다. 우리를 이용해 조직을 결성해서 보스인 척해서 야쿠자 놈들하고 뭘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일본 가서 어떻게 하고 와서는 분통을 터트리는 정종원을 조일환이 진정시켰다. 그때 유지광이 로비로 나왔다. 로비로 나온 유지광이 대뜸 오따 정종원을 불렀다. 야, 오따. 정종원이 도전적인 몸짓으로 유지광을 향해 돌아섰다. 뭡니까? 너 조금 전에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유지광도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다. 왜요? 내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야, 이 자식이 감히 나에게. 유지광이 씩씩거리며 오따 정종원을 후려치기라도 하겠다는 듯 다가서자 정종원이 소리쳤다. 웃기지 마시오. 당신 말이야.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고 보스 노릇을 해보겠다는 것도 좋은데 먼저 한 가지 해명을 해야 할 게 있어. 정종원에게 있어 유지광은 직계 선배였다. 자유당 시절부터 이정재 휘하에서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으므로 정종원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삼는 조직 세계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종원이 겁없이 자신에게 대들자 유지광이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 들이닥칠 분노에 뒤로 넘어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유지광이 화가 나 정종원을 쳐다보자 정종원은 형님이라 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도끼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당신 우선 내가 묻겠네. 보스가 되고 싶다면 이걸 먼저 해명해야 돼. 이정재 형님이 무엇 때문에 사형을 받았는가? 당시 이정재 형님은 시골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는데 왜 이정재 형님이 사형을 받았단 말인가? 왜 대답을 못해? 당시 모든 일은 유지광 당신이 저질렀는데 왜 당신은 5년밖에 받지 않고
이정재 형님이 사형을 당했는지 그걸 해명해 보란 말이야. 조일환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 오따 정종원은 이정재가 정치 깡패로 몰려 사형을 당한 것이 유지광의 배신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입 밖에 내놓지 않던 놀라운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오따 정종원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오따,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뭐라고? 미친 것은 당신이란 말이야. 이걸 해명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보스, 웃기지 마쇼. 당신 일본 가서 한 일이 무슨 일인지나 아나? 도에야 말하는 야쿠자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가 어떤 놈인지나 알고 그 따위 소리를 짓거리느냐? 유지광의 이마 위로 진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가로 경련이 일고 있었다. 왜? 더 할 말이 있어? 어서 해명을 해보란 말이야. 유지광이 조일환을 바라보며 정종원을 말려달라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조일환 회장, 오따가 미쳤어. 내가 미쳐? 미친 것은 당신이야. 에잇, 협객이라고 자처하는 자라면 협객다워야지. 야쿠자에게 영혼을 팔고 의리와 자존심도 다 팽개친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오따 정종원이 더 이상 유지광과 맞대면하기 싫다는 듯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자 조일환도 그 자리에 유지광과 함께 있기가 머쓱하다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 유지광이 주선한 하얏트 모임은 그날 무산되었다. 조일환은 모처럼 만난 김동해 선배를 따로 찾아갔다. 근처에 숙소를 정해두고 있던 김동해는 조일환을 보자마자 곧장 화부터 내기 시작했다. 이보게, 자네 뭘 하는 사람이냐? 인사차 들른 조일환은 영문을 모른 채 머리를 숙였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몰라서 물어? 그래. 오늘 지광이 행동이 설마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민족을 팔아서 거금을 챙긴다. 허참, 어쩌다 이렇게 됐을꼬. 조일환은 몇 번을 사과했다. 김동해는 말을 이었다. 조일환 회장, 자네 같은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서 우리 협객들의 명분과 의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도모해야 할 판에 말이야. 김동해는 화가 치밀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조일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도 그렇네만 이제 지광이도 늙은 몸이야. 이런 노인네들이 뭘 안다고 설치길 설쳐. 이게 다 자네 같은 젊은 친구들이 제 구역이나 보살피면서 개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막말로 말하자면 과거 김두한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어. 김두한이 때처럼 바위짱 같은 신념으로 중심을 굳게 잡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오늘 같은 발상이 나오겠나? 도대체 자네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어? 조일환은 책망을 통감하고 있었다. 일본 야쿠자와의 결탁은 유지광의 노역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조일환과 동년배들인 중진들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하고 오늘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은 조일환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다. 김동해 형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유지광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네. 게다가 일본 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만약 야쿠자에서 자네에게 무슨 거래를 하자고 하면 어쩔 셈인가?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단연코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조일환이 강한 어조로 다짐하자 김동해는 그제야 만족한 얼굴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자네가 차라리 일본 놈들과 한바탕 붙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일본 땅에서 주먹으로 말이야. 그놈들 면전에 대놓고 우리 대한의 협객들이 얼마나 강한 신념으로 뭉친 사나이들인가를 속 시원하게 보여달라고. 지금 일본 놈들은 유지광이나 자네 친구들 때문에 한국의 협객들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판이야. 이럴 때 무조건 그들의 제안을 거부만 하라가 아니라 당당히 일본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주라고. 그렇게 진면목을 보여줘야만 한다네. 자꾸 김두한이를 들먹여서 면구스럽네만 천하의 김두한이 어땠는지 아나? 조일환은 느닷없이 김동해의 입에서 김두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바짝 긴장했다. 도대체 천하의 협객 김두한은 어떻게 일본 놈들을 상대했다는 말인가? 두 귀를 쫑긋 세운 조일환에게 김동해는 옛날 일을 천천히 입에 올렸다. 네, 자네 얼굴만 보면 김두한이 생각이 절로 나네. 김두한처럼 자네도 의협심과 조국애로 꽉 찬 사내란 걸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야. 김두한은 당시 일본의 최강 야쿠자 세력과도 여러 번 싸웠어.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네. 일본인이 조선인을 무시하면 김두한은 어떤 식으로든 복수했어. 유명한 야쿠자 아들도 김두한의 부하들과 조선 처녀들을 건드리다가 김두한에 의해 한강에 수장됐지. 일본 순경과 야쿠자들이 시체를 찾고도 김두한을 처벌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증거도 없었을 뿐더러 김두한은 치밀했거든. 김두한은 야쿠자 아들이 잔인한 행동을 하자 거의 반쯤 죽여놓고 김두한은 일본인 조선은행 간부와 만나 술을 마셨고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김두한의 부하들에 의해 마지막에 한강에 빠진 거야. 그래서 김두한은 용의선상에서도 벗어나고
조선인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단숨에 제거한 거야. 당시에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일본 야쿠자들이 아무리 잔인하다 해도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됐겠나? 그들은 조선에서 왕처럼 살고 있기에 부귀영화를 버릴 수 없었던 거야. 김두한에게 야쿠자 주력 세력들이 숙청당하자 그들은 조심하기 시작했어. 목숨을 잃기 싫었거든. 일본은 강하게 대응해야 해.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밀고 들어올 거야. 이제 해방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든 우리 국민을 이간질시켜 또 싸움을 이어나갈 거야. 김두한은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싸운 거야.